왜 데뷔골 넣고 손흥민만 찾았냐고요? 한 명 퇴장당한 상황 기적의 결승골 주인공 반더벤. 세레머니 직후 손흥민 찾은 이유 밝히며 한마디 현지팬 폭풍 감동. 신입 선수를 응원하며 캡틴다운 리더십을 보인 손흥민의 모습이 화제다. 토트넘 호스퍼는 7일 한국 시간 영국 루턴의 캐니로스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루턴타운의 1에서 0 승리를 거뒀다. 이날 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는 바로 이번 시즌을 앞두고 볼프스부르크를 떠나 토트넘에 새로 합류한 중앙수비수 미키 반 더 벤이다. 2001년생인 반 더 벤은 합류와 동시에 토트넘 주전을 꿰찼다. 이날 경기에서 후반 7분 신입 선수 반 더 벤이 귀중한 선제골을 터뜨렸다. 코너킥 상황에서 볼을 이어받은 제임스 매디슨이 환상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수 한 명을 벗겨냈다. 그리고 골문 앞에 있던 반 더 벤에게 패스했다. 볼을 이어받은 반 더 벤은 가볍게 골망을 갈랐다. 이 골은 결승골이 됐고 토트넘은 수적 열세를 딛고 1에서 0 승리를 거뒀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버스를 타고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 오늘 너가 첫 골을 넣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저는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했고 정말로 제가 첫 골을 넣었다. 완벽했다. 고 얘기했다. 이에 축구 팬들은 캡틴 손흥민이 예리한 촉을 가졌으며 후배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게 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극찬하고 있다. 2. 아시안게임 결승전 이겼냐? 토트넘 경기 끝난 뒤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7일 중국 항저우 황농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과 맞붙었다. 숙적, 일본을 상대로 값진 결과를 얻어내며 아시안게임 3연패를 달성했다. 이날은 아시안게임 결승전과 더불어 손흥민의 토트넘 호스퍼 경기도 있던 날이다. 손흥민은 영국 루턴 캐니로스 로드에서 열린 23에서 24시즌 영국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루턴타운과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다. 토트넘은 이브 비수마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몰렸지만 루턴타운을 1에서 0으로 제압하며 개막 8경기 무패 행진. 6승 2무 승점 20점을 기록하며 선두로 올라섰다. 경기가 끝난 후 믹스트존 공동 취재구역에서 만난 손흥민은 아시안게임 결승전에 출전한 후배들의 경기 결과를 궁금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바로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말이다.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은 루턴타운전이 끝난 후 라커룸에서 아시안게임 결승 결과를 바로 확인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루턴타운 라커룸 안에서는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아 경기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손흥민은 취재진으로부터 아시안게임 금메달 소식을 듣자 활짝 웃으며 몇 대 몇으로 이겼냐고 물었다. 이후 취재진이 2에서 1로 승리했고 역전승했다. 는 사실을 알려주자 손흥민은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세계대회 연속으로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것을 너무나 축하한다. 영국에 있어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아시안게임을 봤다며 한국의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금메달 딴 동료들, 후배들 너무나도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프리미어리그 일정을 마친 손흥민은 A매치 소집을 위해 한국으로 귀국한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1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튀니지를 상대한 뒤 1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베트남과 평가전을 치른다. 3. 금메달 조영욱, 연락받은 김진규 감독 대행, B팀 보내기로 약속, 현장 인터뷰. FC 서울 김진규 감독 대행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팀에 복귀하는 조영욱에 대해 B팀으로 보내기로 약속했다. 라고 밝혔다. 서울은 8일 오후 3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 1-2023의 33라운드 전북현대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과 포항의 이번 맞대결은 33라운드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경기 중 하나다. 두 팀의 올 시즌 상위 스플릿, 파이널 A,
진출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12승 11무 9패, 승점 47로 리그 5위에, 전북은 13승 7무 12패, 승점 46로 리그 7위에 올라있는 상황에서 경기 결과에 따라 두 팀의 위치가 뒤바뀔 수 있다. 서울은 이번 전북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자력으로 파이널 A에 자리할 수 있다. 서울은 무승부를 거둔다면 승점 48로 전북이 승점 47이 되기에 울산 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결과와는 상관없이 6위 이상을 확정한다. 만약 전북전에서 패한다면 울산과 인천의 경기에서 인천이 패배할 경우에만 파이널 A 진출이 가능하다. 경기 전 취재진과 만난 김대행은 먼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복귀하는 조영욱에 대해 연락 왔다. 아침에 축하한다고 연락했는데 연락 왔다 라고 밝히며 돌아올 때 약속한 게 있다. 돌아오면 B팀으로 보낼 생각이다. 내년에 우승하고 가라고 꼬셨는데 갔다. 고생대로 하고 오면 B팀으로 보낸다고 약속했다. 라며 김천 상무행을 결정했던 조영욱의 복귀에 대해 미소를 보였다. 서울에서 활약하다가 미투일란으로 떠난 이한범의 활약에 대해서는 행복했다. 공을 많이 들였던 친구다.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라고 언급했다. 전북전을 앞두고 전달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에 별 이야기 안 했다. 라고 밝힌 김대행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한마디 한 것은 저번 주에 팬들한테 실망감을 줬으니 이번에는 실망감을 주면 안 된다. 팬들은 4년을 기다렸다. 우리와 스태프들도 마음이 안 좋겠지만 팬들은 울면서 4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라며 팬들에게 경기력으로 보답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선발로 내세운 일류첸코에 대해서는 일부러 신경을 건드려 놓을 필요가 있었다. 전북에서 안 돼서 왔다는 말로 심기를 조금 건드려 놓았다. 라고 밝혔다. 상대 전북의 전력에 대해서는 5명이 빠졌는데도 슈퍼스타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떡하냐는 생각을 많이 했다. 단 한 가지는 원정을 갔다 왔다는 것 말고는 계속 경기를 할 거다. 그 부분 빼고는 전북은 전북이었다. 경기를 준비하는 걸 봤을 때도 개인 능력이 굉장히 좋았고 이 선수들이 하나만 걸리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라고 수비수들한테도 계속 얘기했다. 라며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4.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내년부터 선수촌 입성 전 해병대 훈련할 것, AG 현장 인터뷰.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내년부터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천 선수촌에 입성하기 전 해병대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체육회는 8일 중국 항저우 그랜드 뉴센츄리 호텔 보아오 항주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최윤 한국선수단 단장, 장재근 진천선수촌장 등이 참석해 이번 아시안게임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과 한국 체육계의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이야기했다. 특히 이기흥 회장은 기자회견 막바지, 내년부터 국가대표 선수들은 진천선수촌에 입성하기 전 해병대 훈련을 받도록 하겠다. 나도 직접 받겠다. 고 선언하며 장례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이날 회견서 먼저 발언한 최 단장은 비인지 종목을 보려고 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직접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 스포츠는 비인지는 아니지만 직접 보고 느꼈다. 아이들 보고 게임하지 말라고 이야기 못할 것 같다. 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너무 많지만 감사하다. 고 대회 소감을 전했다. 최 단장은 또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서 성공하고 아시안게임보다 파리올림픽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기보다 편안하게 준비한 것 같다. 우리는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 저조한 성적을 딛고 일어서서 아시안게임을 기반으로 올림픽을 준비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했다. 고 예상했던 것보다 일본이 부진했던 이유를 분석했다. 이어 중국의 큰 질주에 비해 일본이 많은 종목에서 주춤했다. 인도라든지 우즈베키스탄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반사이 입적을 봤다. 가기 전에 이야기했던 10개 정도가 차이나게 되면 파리에서도 가능성 있다고 봤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면서 일본이 파리 올림픽 때는 대반격으로 준비할 거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올림픽 메달 개수에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할 생각이다. 그게 맞아떨어지면 파리에 가서도 그 정도의 성적을 낼 것 같다. 일본이 약해진 건 아니다. 지금부터 파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본다. 고 덧붙였다. 또한 장재근 국가대표 선수촌장은 체육 인구 부족 대책에 대해서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장 단장은 너무 안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고 밝히면서 전통적으로 강했던 레슬링, 복싱, 투기 종목이 저조했다. 태권도, 유도도 그랬다.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 이 스포츠나 브레이킹, 스케이트보드라든지 젊은 선수들이 하는 종목에서 성적이 낮다. 장기적, 중단기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집체적인 방식이 효과적인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내년 파리 올림픽에 대처하고 중단기적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면서 분명 변해가고 있는 건 확실하다. 7번이 올림픽, 4번이 아시안게임을 참가해 봤는데 지금 여기에 안주하면 앞으로 회복시키는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이 회장은 한국체육계 현실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회장은 요즘 선수들은 체력 운동을 안 하려고 한다. 그게 현실이다.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다. 조금 더 심화되면 인권 이야기가 나오고 환경이 바뀌었다. 옛 방식으로는 안 된다. 멘털 스포츠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찰을 해야 한다. 고 신체적인 스포츠에서 정신적 스포츠로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선수 수급에도 문제가 있다. 시군구에서 풀볼이 전국체전을 통해 커나가야 하는데 선수가 없고 팀이 없다.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면서 흐름을 종합적으로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조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너무 우물 안개구리식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다.